로켓그로스 입고를 준비 중이신가요? 이렇게 하시면 원가를 2배는 아낄 수 있습니다. 그로스 입고하실 때 바코드랑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별도로 붙여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입 제품은 원산지 표기를 법적으로 의무화했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 합니다. 근데 스티커 비용이 보통 수량당 100원이거든요. 그래서 스티커를 보통 2개를 붙여요. 바코드랑 원산지 표기 스티커. 그런데 이게 붙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붙이는 과정 자체는 똑같은데 개당 100원이니까 200원을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100원으로 압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존재를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2026년 4월 시점에서도 바코드를 저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이 그로스에 입점이 가능하세요. 옛날에 순수 바코드로만 입고 시켰던 그 시절, 그 바코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팁을 이해하시면은 원산지 표기 스티커 붙이는 그 비용 자체를 완전히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그로스 바코드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로스 바코드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바코드라고 하면은 재고 파악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수많은 재고가 있기 때문에 재고 관리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코드를 통해서만 그거를 재고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바코드가 안 붙어 있으면 재고를 받지 않는다는 게 그런 의미인 거고요. 근데 뭐 실무적으로 이런 거 굳이 우리가 알 필요 없잖아요. 그건 쿠팡의 사정일 뿐이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쿠팡에 그로스 입고할 때 바코드에는 3가지 규칙이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상품 판매 단위당 반드시 1개의 바코드가 부착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상품 바코드에 상품명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게 일치해야 된다. 세 번째는 유통기한이 필요한 제품군의 경우에는 바코드에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상품과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3가지거든요. 실제로 3번 규정 덕분에 유통기한 표시가 필요한 제품군은 바코드를 인쇄하실 때 보면은 표시를 할까요? 말까요? 라고 이제 나오거든요. 입고 관리 쪽에 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클릭해서 이제 출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1번이랑 2번을 어기게 되면은 거의 100% 확률로 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정도만 이제 알아두시면은 바코드로 속 썩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3개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도 룰이 더 있는데 3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상품명과 반드시 일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어기면 회송이 되고요. 보통 바코드만 찍으면 문제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품명이랑 그 바코드랑 2개가 일치를 해야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 어차피 쿠팡에서 바코드를 출력할 때 보면은 바코드에 그 명칭이 있습니다. 상품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그 폰트라든가 사이즈라든가 그걸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바코드 상관없습니다. 제 경험상 아무 문제도 없었고요. 문구만 잘 매칭이 되고 바코드 리더기로 잘 찍히기만 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쿠팡에서 그 바코드 할 때 상품명을 줄여서 쓸 수 있어요. 웬만하면 짧게 쓰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바코드 용지가 작잖아요. 이게 상품명이 길게 되면은 적어야 될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못 적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변경해서 출력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바코드는 상품당 무조건 1개만 붙여야 됩니다. 2개가 중복돼서 오거나 중국에서 온 제품들은 바코드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바코드를 내가 그 상태로 붙이게 되면 바코드가 한 상품에 2개가 되는 거죠.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덮어버리거나 이거를 없애고 다시 붙이거나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단위별로 1개만 붙이면 됩니다. 칫솔을 판매를 해요. 100개 묶음 단위로 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100개 단위마다 한 번씩만 붙이시면 돼요. 투명한 OPP에 포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묶어 놓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입고를 시키면 됩니다. 바코드 리더기에서 인지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인지가 되더라도 쿠팡에서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해요. 근데 이런 오류는 좀 잡기가 힘든 편인 것 같아요. 만약에 발생했다면은 그날은 재수가 온 붙은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통기한 표시가 필요한 제품군은 유통기한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건데 이 유통기한 표시가 필요한 제품군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이를테면 식품군은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식품류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그 포장지에 유통기한을 부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먹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포장지에 적혀 있는 유통기한이랑 바코드랑 일치를 해야 됩니다. 바코드에 있는 유통기한이랑요. 식품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니플 패치 같은 거 있죠. 니플 패치 같은 것도 우리가 부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생활 부착형 용품들도 유통기한이 필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내게 그런 상품이지 아닌 상품인지를 어떻게 아냐라고 하면 어차피 그로스에 입고하실 때 유통기한 표시가 필요한 것들은 유통기한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내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안 뜨면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은 제가 느꼈을 때는 먹는 것들을 제외하고서는 회색지대에 있는 제품군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니플 패치라든가 아니면 뭐 성인용 뭐 그런 기저귀 같은 거 있잖아요. 치료용이라고 보기엔 애매하지만
인체에는 장기간 닿을 확률이 높은 것들, 그런 제품들도 유통기한을 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아셔도 로켓크로스 바코드 A에서 P까지는 다 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쿠팡 바코드가 오프라인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건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은 쿠팡그로스 입고하실 때 비용을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만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26년에 그로스 바코드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산지 표기랑 바코드를 합쳐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바코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품명이랑 그리고 바코드 스캔하는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면 사실상 나머지는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든 메이드 인 차이나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코드에 붙일 때 원산지 표기랑 그 바코드의 내용을 합쳐서 아예 스티커를 처음에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스티커를 어떻게 만드냐라는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바코드는 보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 바코드에 바텐더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저는 사용했었고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어차피 내가 붙이는 게 아니면 배송대행지에 보내주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배송대행지에 보내줄 때는 사진이나 이미지나 PDF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만드냐면 제가 한번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소비기한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소비기한이 딱히 없는 것들은 그냥 본인이 알아서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12월 31일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볼게요. 그 바코드 처음에 하실 때 본인이 만들었었던 그 입구 내역 보면은 소비기한 표시라고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거 누르시고 내가 원하는 그 스큐드 하시면 PDF 다운로드가 가능하시거든요. 아마 이런 식으로 그 바코드가 나오실 거예요. 확대를 하신 다음에 요거를 캡처를 해줍니다. 요거를 캡처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 캡처라는 걸 쓰고 있거든요. 근데 요건 그림판에서 어차피 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편의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도형으로 이거 다 가려줘요. 그러면 이 찍힌 상태로 여기서 조금 더 예쁘게 할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텍스트를 Made in China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뭐 이런 데다가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Made in China가 이렇게 딱 뜨죠. 그 다음에 캡처해서 이거를 배송대행지에다가 뽑아달라고 하면은 모든 작업이 다 완료가 됩니다. 생각보다 이게 간단하죠. 근데 조금 더 예쁘게 하실 분들은 도형으로 좀 다 지워줘요. 도형으로 윤곽선 없게 해서 이런 거 다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린 다음에 여기다가 S900000 이렇게 쓰는 거죠. 참고로 이 바코드 요 라벨을 지우게 되면은 바코드 프로그램으로 따로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라벨은 그대로 남기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 밑에 거는 그냥 해도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여긴 쓰면 되겠죠. Made in China 스노우볼 아이템 001 본인이 썼었던 그 상품명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면은 훨씬 더 깔끔하죠. 이렇게 바코드를 새롭게 구성해서 붙이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품명이랑 상품 바코드 이 두 개만 살아있으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를 붙이건 아니면 뭐 다른 상품 정보를 쓰건 그런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여기다가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상품 정보에서 뭐 20, 30, 10cm, 무게 10kg 뭐 이런 식으로 상품 정보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약간 고급 스킬이긴 하거든요. KC 인증 하시는 분들은 좀 공감하실 건데 KC 인증은 따로 스티커가 좀 커요. 붙여야 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로켓크로스 바코드랑 KC 인증이랑 원산지 스티커 그 세 개를 한꺼번에 다 합쳐가지고 보내주시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한 번만 붙이면 되니까 제품도 깔끔해 보이고 공수도 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해서 상품 정보 추가해 주면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그냥 추가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스티커가 커지게 되면은 스티커 비용만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로 소중대라는 가격 라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요구받은 대로 올리시는 게 전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로켓크로스 바코드만으로 원가 절감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저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안내를 드릴 때도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훨씬 이게 낫잖아요. 그래서 귀찮거나 여건이 안 되시면 어쩔 수 없는데 만약에 만들 수 있는 상태라고 하시면은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 그림판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저는 아이캡처로 보여드렸는데 그림판으로 하셔도 정말 충분합니다. 지우개로 지운 다음에 글자만 써놓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아낄 수 있는 게 있다면 아끼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로켓크로스 바코드 붙이시는 거 모두들 잘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코드를 받아줄 만한 배송대행지를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배송대행지에 대한 정보는 아래쪽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